출발 주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하반기 첫 거래 아주 산뜻하게 출발했었던 뉴욕 증시가 그렇지만 하루 만에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락원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꼽는 분위기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들어갈 전망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한 것은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또 독립기념일 휴정 앞두고 경계 심리가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집트의 정정 불안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집트 정국이 불안해서 뉴욕 증시도 조금 흔들리다 결국 소폭이지만 하락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관련 지표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유로존의 실업률은 또 사상 최고치, 사실상 최악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럽과 뉴욕 지표와 함께 마감가 챙겨드립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첫날인 전날 상승으로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한 것입니다. 개장 초엔 15,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던 다우는 결국 0.3%가량 내린 14,932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역시 엿새 만에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로존의 실업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영국이 0.1, 프랑스가 0.7, 독일이 0.9% 밀렸습니다. 유로존의 5월 실업률이 12.2%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EU가 1995년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 5월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2.1%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는 5년 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일본 메이커들 역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판매를 보였는데 우리 현대기아차만큼의 판매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윌리엄 C.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는 내년에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조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뉴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뭔가 추세 상승을 위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참고로 엔달러 환율이 뉴욕 외환에서 드디어 한 달여 만에 100엔대 진입했다고 하고요. 이 같은 이집트 정정 불안 때문에 국제 유가가 거의 100불에 근접하는 등 14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1부에서 마련한 준비 소식도 함께 공유할게요. 네, 7월 3일 수요일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볼게요. 점검부터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정호 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게임빌 시초가 대비 한 5%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제가 봤었거든요.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임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상기자 이후에 상승 방안을 좀 구체화한 모습이었고 중국발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 업종들이 최근에 주가가 못 올랐는데 게임빌 역시도 하반기 영식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제가 제시한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일단은 좀 긴 안목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 보유 AS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가 최근에 체코 쪽 유럽 진출 소식이 들어왔었던 에이블 CNC라는 화장품 종목이라고요. 네, 에이블 CNC 역시도 좀 앞으로 가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에이블 CNC는 니시아를 고유 브랜드로 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유통 판매라든가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상거래를 주요 사업 부분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판매법인 니시아 재팬 코리아가 있고 전적으로 2012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4.3%로 좀 추산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기저 효과와 낙폭 과대 메리트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1% 성장에 좀 그쳤습니다. 20% 수준의 성장을 기대한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54% 성장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매출이 경쟁 심화가 좀 있으면서 3% 성장에 좀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광고 판촉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0%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고, 경쟁사들의 할인 판매 경쟁도 좀 심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여전히 좀 부진했습니다만, 신제품 출시와 판매 호조, 그리고 매장 수 확대 지속 등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판관비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비용 집행을 좀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비용 절감 노력도 좀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분기에도 1분기 수준 높은 성장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2회에 걸친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의 프로모션도 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중국 매출액이 90억 중에 30억을 온라인 시장에서 할인 행사를 통해서 획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신규 매장이 2012년 620개에서 700개까지 늘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높은 성장세로 인한 역기저효과가 좀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과 광고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큰 리스크는 지난해보다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낙폭과대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14배 정도 수준인데 시장 컨센서스 한 20배 정도 적용하더라도 6만 5천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도 6월 18일 이후에 20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AVCNC의 낙폭 과대 메리트가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AVCNC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AVCNC라고 하셨는데 내려오는 한 61선 급락하기 또 이전에 조금 멈췄던 구간인 5만 원까지 될까요? 단기 목표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한 주가 대비해서 10% 정도 목표가인 46,000원과 46,500원의 밴드를 좀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짧게 4만 원 정도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가 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져서 오늘 AVCNC를 매매 시나리오를 손절가 4만 원 준수해서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비일에 이어서 낙폭과대된 그렇지만 올라올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AVCNC 오늘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3일 수요일 출발 증시 와이드 저희 시작했고요.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와중에 1포인트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약보합으로 모두 마치긴 했었습니다. 7월 들어서 조금 조용하다 싶기도 한데요. 뭔가 강한 모멘텀이 있었으면 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어제 SK 하이닉스가 급락했었고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주도 엔저에 조금 움찔하면서 급하게 뒤로 미끄러졌었죠. 근데 문제는 엔달러가 결국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100엔대 접어들었다는 얘기고요. 미국의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는 것이 우리 시장에 일단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일본의 주가가 얼마나 더 뛸지 싱가포르 선물에선 니케이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우리 장도 막 열린 모습입니다. 출발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유스타크 유청희 대표님 그리고 임영식 전문가님 함께하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임영식 전문가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54포인트에서 일단 장이 시작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130만 원 안착 이후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전일 조정이 나타났던 현대차의 경우는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기아차의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민감주 섹터에서 LG화학이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등 모멘텀도 견조하고 금일도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25만 원대에 안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이 나타났던 SK 하이닉스 금일은 1.9%대 반등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29,350원대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NHN 역시 최근에 그 기술적 반등 국면이 다시 한번 강하게 형성되면서 성장성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최근에 변동성이 혼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일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혼조 국면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금일도 업종별, 섹터별, 그 다음에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그런 혼조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코스피가요, 그냥 부합권 정도에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동차주, 특별히 기아차는 또 소폭이지만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고요. 대신 하이닉스만큼은 오늘 3% 가까이 아침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상황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아침에 0.3% 정도 더 오르면서 전일 14,000선 회복했었는데 이제 14,150선까지 들어갑니다. 엔달러 일단 100엔대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수출주도 힘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밤사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 6월 집계 보니까 일본 쪽도 많이 선전했다는 분석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희 대표님. 네, 일단 코스닥 시장 보신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 어저께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도 좀 강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띄었는데 일단은 지금 분기점이 좀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30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530포인트를 안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자리대를 정의를 해가지고 약간 정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478, 480포인트대에서 530포인트대까지 거의 10% 가까운 지수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인 조정, 기간 조정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오늘, 어저께, 오늘 이틀 그리고 내일까지 조금 기간 조정이 발생한 다음에 120에서 상해서 540포인트 나오건 61선까지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우리가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신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역사적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내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한 20% 가까운 급락세가 나오고 나서 그걸 대부분 회복시켜놓고 있거든요. 14,000원 회복하면서. 그러면은 일본 증시가 빠질 때 코스닥 같이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세계 증시하고 연동해서 움직였던 관계로 같이 빠졌다가 지금 같이 동시에 회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540포인트나 55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좀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일단 셀트리온 어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좀 약 보합권 정도로 출발하고 있고 최근에 좀 급등세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 좀 소폭이나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서울 반도체라든지 CJ 오쇼핑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등이 좀 강세를 좀 띄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라든지 CJ 오쇼핑, GS 홈쇼핑 같은 종목들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양시장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으로 출발했었습니다. 사실 거래소가 조금 빠지면서 출발했지만 곧바로 지금 1포인트 정도 위쪽인데 그냥 부합권 정도로 양시장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조용한데 기아차는 더 빠지는데 SK 하이닉스만큼은 한 2%대 갭상승 이후 3%까지 상승폭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KB 외환선물로 다시 갈게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와 강세가 결국 엔달러도 분기점을 돌파하게 만들고 유로달러도 1.30이 깨졌더라고요. 우리도 1130원이 조금 지켜지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이 상승한 113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소폭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시간 현재는 1137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반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을 경우에 증시와 위험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위험 선호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밤과 같이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되어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 주목을 끄는 통화상은 달러 N과 유로 달러인데요. 달러 N의 경우는 어제 니케이 지수의 상승을 배경으로 다시 100엔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과 맞물리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30달러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달러 원과 관련해서 주목할 변수는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의 동향인데요. 달러화가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호주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원화에 대해서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호주 달러는 원화에게 있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호주 달러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이 호주 달러를 달러화 대비 약세로 이끌면서 원화의 약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원이 어제 1129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이 추가 하락을 제한했다고 보여지고요. 당분간 1130원대 초반이 단기 바닥으로 작용하면서 1130원대와 1140원대를 오가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무엇보다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가 우리 달러원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네요.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기아차 부합권으로 올라옵니다. SK 하이닉스는 3.3%까지 오르면서 29,750원. 괜찮네요. 오늘 셀트리온은 좀 조용한데요. 계속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외바닥으로는 좀 불안불안하다. 21선은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단 빠른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둘 다 쌍바닥은 아니잖아요. 좀 뭔가 불안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작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게 21선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으로 좀 안착하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수가 현재 외바닥에서 추가 상승을 하냐 아니면 쌍바닥을 찍으러 가냐의 기로에 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제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우리 지수는 어제 상승을 못 해줬기 때문에 21선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어떤 모멘텀으로 돌파할지 상당히 좀 궁금하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코스피 지수 2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점진적으로 쌍바닥으로 터치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인데 어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동안 급락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물량을 좀 받아냈기 때문에 현재 실적 발표를 좀 앞둔 시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 다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뉴스로는 크게 부각되기는 힘들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결국은 시장은 외바닥으로 대세 상승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간 몇 년간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2011년도와 2012년도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우리 지수 하단이 상당히 튼튼하게 현재 60월봉 3년간 지지를 하고 있었고 하락 후에 대세 상승으로 갈 때는 항상 쌍바닥을 만들고 간 전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습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전이 그동안에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애니콜이 대박난 이후에 주가가 40배 가까이 폭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대폰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인데 이번에도 똑같죠. 기계만 바뀌었지 결국엔 모멘텀은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이후에 삼성이 갤럭시처럼 대박친 혁신적인 기계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까지의 공백을 어떤 재료들이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뭐 플렉서블이나 뭐 기타 공산 영화에나 볼 수 있을 법한 뭐 이런 것들이 상용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 달 초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혹시나 실적이 예상치보다 떨어졌거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나와도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해서 뭐 삼성전자가 뭔가 호재성 재료가 빨리 나와줘야 그나마 삼성전자 영향으로 우리 지수도 동반 상승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21선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제 21선을 돌파를 했지만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21선 안착을 하면서 저항에서 지지로 변환된 모습이 좀 나와줘야 안정된 모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부족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플러스 0.8%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0.5%까지 밀린 모습에서 좀 찾을 수 있듯이 그만큼 저항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한 번에 돌파하기는 두터운 벽이지 않나. 그래서 뭐 종목들도 빠르게 단계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말씀드린 뭐 테라세미콘이나 이녹스, 에스텍파마 이런 종목들도 아래꼬리 잡으신 분들은 오늘 한 번쯤은 지수가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리고 매수가 이탈된다면 바로 정리하는 전략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한 두 종목 정도 들고 나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인데 차트를 좀 보시면 이 게임빌은 그동안의 유증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급락한 상황이죠. 고점이 13만 원이니까 한 달 만에 거의 뭐 67,200원까지 한 달 만에 반토막 가까이 나는데 일단 지난주에 반토막 가까이 난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정도 가격권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 그래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34월봉선입니다. 34월봉선인데 정확하게 지난달에 급락을 할 때 이 월봉 저점까지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저점 가격대 67,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3월 봉선인 9만 원 정도까지도 점진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한 번쯤 슈팅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다음입니다. 다음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인데 일단 이 종목은 어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나왔고요. 현재 좀 차트를 보시면 쌍바닥 구간에서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77,000원 정도에서의 쌍바닥을 찍고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쌍바닥에서의 주가 회복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2분기 실적이 광고 매출 증가로 인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볼 타이밍이지 않나 해서 눌러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도 한 9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오면 1차 정리하는 걸로 보시면 무리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아침 그리고 아주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운수장비, 자동차가 포함된 섹터에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걸려 있고요. 현대차만 소폭 플러스일 뿐 모비스가 추가 하락, 기아차도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까지 반등을 빠르게 못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3만 원을 빠르게 또 회복하며 안착하는 움직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정말 문매가 맞았던 그런 정말 하락의 주인공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잠시 후에 수급 특징주 보겠지만은 외국인은 샀어요. 외국계 네. 리포트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기관이 팔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네, 일단은 뭐 수급 같은 경우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다양한 그런 뭐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네. 어디가 뭐 주력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저가 매수를 어느 쪽에서 가져갔는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의 그런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그 지난번 그 블록딜이죠. 정책금융공사에서 블록딜이 이루어졌던 가격대가 그 3만 원대 초반대입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농협이라든가 기타 산업은행 쪽에서 과거 구조정 차원에서 그 기관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물량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뭐 추후에 보시게
있지만은 그 5월부터 최근까지 그 3만 원대 계속해서 그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은 기관 그 보호예수 물량이라든가 기타 그런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일 급락 배경의 요인은 뭐 외국계 그 증권사에서 역시 목표치 하향 조정, 그 다음에 성장성 둔화 이러한 요인들이 불거지면서 급락이 나타났는데, 어제 또 수급을 보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뒤를 이어 IT 섹터에 따른 그런 성장성 그 둔화 이러한 것들이 회자가 되면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매도 압박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IT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와 일단은 비교를 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3분기까지는 SK 하이닉스의 펀드멘탈은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적어도 뭐 29,000원을 이탈하는 시점까지는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해 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어제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네. 밑꼬리도 하나 달리지 않았던 그런 네.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르고 뭐 나중에 살 사람들 다시 들어가자, 재진입하자 이런 어떤 대응들이 많았었는데, 어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시 그 31,000원대가 그 중요한 그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부 차익 실현을 했거나 새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겠고요. 현재 그 SK 하이닉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음봉이 출회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등 모멘텀이 쉽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좀 그 뭐 28,500원대를 그 저점으로 하시든가 29,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또 한번 전저점을 이탈하는 약세 국면이 나타날 때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관망으로 대응하시고요.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의 그런 흐름을 볼 때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그 하반기에 약 2.6불대에서 낸드 플래시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 7월달 낸드 플래시 2.6불 가격을 정점을 찍고 최근까지는 뭐 한 6불 이상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갤럭시 그 저기죠. 그 LG에선 오티머스 G 프로죠. 이쪽에 그 2기가 램에서 3기가 램으로 한 단계 높은 고사양의 램을 장착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모바일 D램 수요는 계속해서 뭐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문제는 그 DDR3 D램 가격입니다. 작년 그 12월 달 뭐 1달러 밑에 있던 가격이 최근에 뭐 2불 가까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둔화 이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DDR3 D램이 상승한 건 그 PC 성장성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치킨 게임에 따른 일부 그 수급 브리치에 의해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3 가격은 다시 한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비중이 50% 미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증설 요인 이러한 것들이 그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가격 측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력 제품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 추세로 형성하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겠고요. 네. 가격 측면에서 28,500원, 29,000원대 이 가격대를 지지해 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그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반도체 부분과 관련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2분기, 3분기 실적 추정치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자동차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수급 특징주인데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현대차에만큼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기관이 어제 자동차주를 전반적으로 팔았죠. 오늘 기아차가 어제 좀 밑꼬리 또 다는 것 같더니만 오늘 더 빠지고 모비스는 더 크게 빠지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중점은 뭐 기아차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자동차를 좀 좋게 보셨었죠? 네, 기아차, 현대차 일단은 뭐 상당히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금일 리포트에서도 보셔도 알겠지만 엔저로 인해서 작년 4분기, 1분기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큰 타격을 받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타격은 미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의 경우 내수 부진과 더불어서 해외 판매 신장이 현대차에 비해 뭐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직격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그 기아차의 경우 중국 시장의 그 이쪽 그 1분기에 그 내년 1분기죠. 내년 1분기에 그 현대기아차가 그 상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현대차는 작년 하반기에 가동이 됐고 기아차는 내년 1분기에 가동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아차가 그 생산 차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중국의 딜러망을 약 100곳 이상 확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3분기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내수 부진의 경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한 유럽 FTA 체결이 현재 2년차 돼가고 있는데 유럽 자동차들이 현재 할인 공사를 무자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내수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고려한 그런 증권사 리포트를 참조하셔갖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차는 건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아차가 내수 부진과 해외 판매에서 그러한 성장성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금일 소식에 의하면은 미국 쪽에서 그러한 판매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미국 차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차들이 성장성이 월등히 좋습니다. 이에 따른 상대적인 그런 판매 둔화로 인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기아차는 그런 것 같습니다. 6만 원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6만 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기아차의 경우에도 5만 5천 원대를 지지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 하락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자, 하이닉스하고 자동차주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오늘 좀 상승한다는 분석이 들어와 있는 효성도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좀 주춤한 날인데 이제 램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러다가 더 오를 것인지 여부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 들어간 종목 가운데 웅진 에너지요. 네, 일단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저께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저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52,000원, 53,000원대 오게 되면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얘기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혹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그때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됐던 고점이 6만원 넘지를 못했어요. 네. 55,000원 여기대에서 하락하고 다시 올라오고 하락하고 올라오고 했던 반등 그런 걸 반복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이게 이제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5,000원 정도 내년에 1조 5천억 그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이 돼야지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 그친다라면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임상 실험의 통과한 부분은 호재로 볼 수 있고 네. 이제 마지막 앞두고 있는 게 이제 제품 판매에 대한 승인을 이제 마지막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대 혹은 5만 원 초반대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에 이제 셀트리온 말고 다른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임상 실험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그런 것들에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엿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그러니까 부도 난 거지만 이제 조금 이제 상장 폐지도 갈 수 있는 어떤 악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제 하한가가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웅진홀딩스 역시도 한 3% 하락이 나오는데 일단 웅진에너지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미미하기 때문에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성 LST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자를 납부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점 하한가가 나오는 좀 안 좋은 모습을 같이 묶어서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3위각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피아노 제조업체죠. 스타웨인 업체를 미국의 이제 사모펀드 회사가 5천억의 공개 매수를 하겠다 제의를 했고 스타웨인이 거기에 응하겠다 말을 했는데 3위각기가 이제 이 회사를 한 지분 30%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도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좀 과연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냐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일단 3위각기가
만약에 그냥 포기를 한다라면은 전체 한 5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상황에서 3위각기에 넘어오는 금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3위각기가 이 33% 지분을 투자했을 때 그 평가 금액이 85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 80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3위각기의 주가가 좀 올라온다는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뭐 최대 한 1,000억이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그 3위각기의 그 자산 총계가 지금 2,800억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00억 정도라면 30%에서 한 35% 정도 자산 총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그 정도 증가하게 되면 끝이 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 매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자체가 추가적으로 급등세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스타웨이는 인수한다고 그러게 되면 또 악재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변동성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스페코 역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좀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젠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임상 실패 이후에 좀 주가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온 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기대감이 같이 맞물렸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출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석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삼청단제약 같은 경우가 인공눈물에 대한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여기서는 삼청단제약이 가장 큰 뭐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인공눈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전에는 뭐 백내장이라든지 혹은 뭐 눈 수술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눈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 많이 건조증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면 TV라든지 모니터 뭐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건조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인공눈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만약에 여기서 4,400원짜리대에서 잘 지지가 되고 돌파가 확인된다라면은 다시금 직전 고점대인 한 5,200원이나 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효성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 회장은 이제 효성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결국 주식시장까지 들려온 것이 오늘 상승 원인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기아차가 장중한테 또 2%까지 밀리기도 했었고 모비스는 이미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55,000원만 지키면 괜찮은 거죠? 기아차 추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자동차 섹터에서 기아차 일단은 뭐 55,000원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악재가 이미 그 작년 그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반영된 종목군들의 경우 상당히 그 하방 리스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 앞서 설명해드린 뭐 내수부진, 가계부채, 그 다음에 엔저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해외 그 판매 둔화 이러한 것들은 이미 그 1분기에 예견된 상황이고 이미 그 저점을 5만 원대에서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수급적인 측면이 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대 일단 지지 라인대로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2분기보다는 뭐 3분기가 중요한데 이것이 가장 그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차 그 다음에 일부 그 부품 관련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방향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그 효성의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현재 뭐 한 5만 주 가까이 그 매수를 할 텐데 주가 상승 동력으로는 뭐 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한 1천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영업이익 개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효성의 경우에도 뭐 조선피난처 소식 그 다음에 세무조사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죠. 경기 요인도 있었고 이 부분에서 탈피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탄력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기업 내부적인 그러한 그 불확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요. 오늘장 수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거래소 수급 특징주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그래도 컴백해줘서 위안이 된 날이기도 한데 종목들이 중요하겠죠. 자, 보십시오. 외국인들 매수 1위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크레딧위원회에서 매도 리포트 냈다고 하지만 결국 똑같이 SK 하이닉스는 1위 가장 많이 샀고요. 현대차를 어제 또 두 번째로 하이닉스 다음으로 샀습니다. 외국인 패턴은 별로 변화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고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의외로요. 자, 이제 나머지 종목 이제 기관을 한번 가보자고요. 기관 특별히 왼편 매도를 잘 보십시오. 자,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이 거의 다 기관은 매도를 맞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건데 SK 하이닉스 기관 매도 1순위였고요. 2순위가 현대차, 3순위가 기아차, 5순위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기관은 자동차 3인방 다 던지고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 SDI였군요. 기관 최근에 SDI에 좀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사가 높은 SK 하이닉스 일단은 그 매매 추이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지난 5월 말부터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지속되고 있죠. 어제도 한 26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전일 그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일단은 성장성 둔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낸드 플래시 가격 동향,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것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매수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아차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 최근에 기관들이 쭉 매수해오다가 최근 이틀 동안 약 한 4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의 경우는 수급 문제를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고 기관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삼성 SDI 지난 6월 초부터 10일경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작년 1년 가까이 내내 그 업황이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서서히 업황바닥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매매 패턴을 보면은 대형주, 중형주,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 기관들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그동안은 못 갔던 그 업황 부진했던 종목군들의 그 실적 개선 조짐이 보인다 하면은 이미 한 달 전서부터 선침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 LG 화학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옐로추 종목군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또 몇 며칠 바짝 전차가 달리더니만 또 오늘까지는 또 전차가 갑자기 쉬어버렸습니다. 이게 근데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까요? 오늘 딱 조언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그 거래소의 그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은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IT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성 둔화 우려 소식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경기 민감주의 경우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이 IT 섹터에서 경기 민감 쪽으로 확 그 자금이 이동할 그 조짐이 보일 때 그때가 가장 그 우려스러운데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런 상황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3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응 미리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는 종목별 반등 국면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탄력적인 움직임보다는 그동안에 악재가 반영됐던 종목군들을 쪽으로 선별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어제 소폭이지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산 종목 1위는 셀트리온이었었고요. 판쪽 보시면 SM 다음으로 파트론, 옵트론텍, 엔텀, IT 부품, 바이오 이런 쪽을 좀 팔았군요. 성광밴드는 계속해서 수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GS 홈쇼핑도 파라다이스도 종종 보게 되는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상위주 역시 정리해보니까요. 기관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게 어제 하루 만에 전체적으로 순매수 복귀한 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외국인과 똑같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그냥 시가 정도 부근에서 크게 빠지진 않고 약간 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2, 3위로 판 종목이 IT 부품주였다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를 더 크게 상승하고 매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부터 이어왔던 공매도 세력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건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주가에는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게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점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기관들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뭐 셀트리온을 상당히 사랑했던 한쪽 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매수에는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한 7월 이제 한 열흘 정도, 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본격적인 실적을 발표가 된 어닝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를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들, 성강밴드라든지 GS홈쇼핑, 뭐 파라다이스 등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또 주가도 역시 보신다라면은 뭐 대부분이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시장은 좋지 못하지만은 종목군들이 먼저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종목군들을 외국인이 먼저 선침해하고 있다는 거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이들 종목군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기관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젠백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뭐 반등을 노리고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반대로 KMW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매수를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들은 조금 실적하고 혹은 뭐 저가 메리트에 대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약간 수익률 게임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IT 쪽은 이제 약간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좀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다시금 경기 방어주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는 음식료 섹터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식료라고 한정을 지었지만 음식료뿐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들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준다라면은 조금 지수가 상승을 보이더라도 뭐 예전과 같은 뭐 2,000포인트 이상의 지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제한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경기 방어주 쪽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식 전문가님, 유청희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조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남은우 멘토와 김영근 멘토가 수익률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먼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현재 김영근 멘토의 포트가 나옵니다. 기아차가 4% 정도 수익률, ICD가 마이너스 1%, 광명전기 역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권입니다. 반면 우리조명주주는 플러스 4%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남은우 멘토의 포트입니다. LG전자 현재 1.38%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률 좋습니다. 6%에 가까운 상승 흐름. 반면 코롱은 좀 밀리네요. 마이너스 1%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전일에는 남은우 멘토만이 관심주 제시했습니다. 이 코오롱입니다. 수처리 사업 부문 수직 계열화로 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오롱의 매수가는 시초와 종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코오롱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네, 현재 코오롱 2%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현재 28,800원에 거래 중인데요. 남은우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에 관한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살펴주시죠. 예, 신규로 코오롱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일단 지주회사,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종속회사 코오롱 글로벌의 실적이
1, 4분기에 완연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턴어라운드 다시 한번 나온다면 굉장히 좀 빠른 템포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코롱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현 시점 접근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중형주급 정도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매수 금액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투자는 좀 무리가 있는,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현재 오늘 28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좋은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현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턴어라운드, 역시 주가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 다시 재매수 추천해 드린 종목 한 종목 더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외국계 리포트 거의 속임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일 주식 증천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기관만이 놀래서 200만 주 넘게 팔았지만 정작 외국계 리포트에 외국인들은 260만 주 이상의 순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 충격에 매수를 찬스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요. 아직까지 매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매수도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코오롱과 함께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시고 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 자리 좋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동차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 반등을 하루 만에 하기가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또 이 와중에 소폭이지만 같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3만 원을 채 보여주지 못하고 한 2%가 조금 안 되는 또 제한적인 반등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플러스를 양시장 띄워놓고 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유로존 실업률이 12.2%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미국의 실업률 또 고용률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우리 이사님의 전망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 대형은행들 바칼레이자라든가 시티그룹, 도이체방크, UBS, 도쿄 미쯔비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빠를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올해 안에 그 7%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7%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3 정도는 아마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7%이기 때문에 그 연말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2.75에서 3.25까지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일단 7%까지 온다면 벤버네키 의장이 예상했던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이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7%가 안 오게 된다면 일단 양적 완화는 약간 올해는 물 건너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티모시 가이트너 얘기를 보면 5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는 시작은 아마 올해가 아닐 확률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 지금 너무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용률이 적어도 어느 정도 정상 수준이 오기 전까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시장 일각에서는 고용률을 계속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의 호재다라고 하는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 축소가 결국 경기가 살아나는 자신감에 대한 편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양적 완화 종료가 그렇게 시장에는 악재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그 시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고서 양적 완화를 진행할 것인지, 축소를 진행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7%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7.3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2008년 이후로 실업률 0.1%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6이니까요.
0.3 정도면 9개월 정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파른 뭐 하락세를 보인다면 7.3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전망을 하향했다지만 한국만은 저평가됐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23% 더 오를 것이라고 좋게 평가를 내렸네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초실간 우리나라 장은 내년 3월까지 2,300까지 간다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그 아시아 시장의 그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홍콩이나 호주, 뭐 필리핀, 대만 같은 데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를 11% 1년치 목표 11% 하향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국내가 정말 저평가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의 악재였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가는 그런 국면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과 차트의 키높이나 지수의 키높이로 맞춰본다면 국내량이 많이 뒤처진 것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된다면 국내량도 상당폭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7월 오늘 3일이면은 뱅가드 펀드의 항공물 청산이 공식 완료되는 날이긴 한데 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난달 말 27일부로 다 청산이 완료됐다라고 발표를 했다는데 외국인들 선물 쪽이 무엇보다 5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 우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수급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엔달러가 다시 100엔대 들어갔더라고요. 종합적인 전략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엔달러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바닥을 일시적으로 친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97엔대까지 다시 한번 밀렸다 갈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97대까지 일반적으로는 97엔대까지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밀려서 그 지점에서 지지를 못하면 추가 하락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지지를 성공한다면 엔화 약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뱅가드 항공물 청산됐다라는 거 이거 일단 수급적인 호재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월부터 매주 한 4천억씩 매도 물량이 나와서 시장을 매물로 압박을 줬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 일단 그 뱅가드 물량 중에 선진국 FTS에 편입되면서 나올 수 있는 3조 원 정도가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 또한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결국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또 근래 그 시장의 우리나라 시장 모습을 보면 베이시스의 이론 베이시스가 1.28인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막판에나 맞추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외국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소폭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약간 눌림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국내장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반등의 국면에 아닌가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아주 좋은 매수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기아차 모비스는 아직까지 1%대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삼성전자 기아차가 그나마 강보합권입니다. 코스피는 1850선 정도 양시장 모두 플러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